자, 이렇게 인천 유나이티드 이야기까지 하면서 K리그2 이야기는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K리그1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1월 30일 돌아오는 일요일에 K리그1의 모든 경기들이 열리면서 이제 강등을 당하는 팀, 그리고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파이널 B와 파이널 A의 모든 경기들이 함께 치러지게 되겠는데요. 역시 뭐 세 팀이 가장 관심사잖아요. 예, 수원FC, 네 팀이군요. 울산, 수원FC, 제주, 그리고 대구, 이 네 팀의 일정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울산이 이제 지난 주말 열렸던 37라운드 광주 원정에서 승점을 획득하지 못하고, 수원FC가 승리를 거두면서 양 팀이 다시 또 이제 9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됐고요. 네. 그리고 제주하고 대구는 뭐 확실합니다. 다이렉트 강등이냐 아니면 11위로서 한 번 더 기회를 얻느냐, 요 대결로 완전히 나눠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울산과 제주는 맞대결을 치르고, 수원FC는 홈에서 광주를 상대하고, 대구도 홈에서 안양을 상대를 하는데, 수원FC하고 대구는 어쨌든 조금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이 경기에 몰입하지 않아도 되는 팀들하고 홈에서 상대를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좀 급한 제주는 울산 원정을 떠나는데, 제주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일단 11위로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맞긴 하지만, 울산의 상황이 지금, 울산은 비기면은 애매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승강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이 절묘해요. 마지막 라운드 때 이 네 팀의 상황이.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뭐 울산과 제주의 최종전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파이널 라운드 들어오기 전에 이제 광주전을 이겼었고, 또 산프레체 히로시마전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팀은 이제 파이널 라운드 들어와서 좀 생존을 빨리 결정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물리게 되면서 수원FC와 좀 힘겨운 경쟁을 하게 됐고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왜 올해 울산이 여기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최근 파이널 라운드 경기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중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경기였습니다. 또 제가 중계 방송을 하고 왔었는데, 부리람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는 0대0으로 좀 무승부를 거뒀었고, 그 경기는 라인업을 짜가지고 나왔을 때도 그랬고 경기를 할 때도 그랬고, 뭔가 좀 목적의식은 분명히 주말 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 소모를 최소화한다라는 부분에 이제 방점을 둔 경기였다 보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도 승점을 챙긴 거는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노상래 감독 대행도 분명히 얘기를 했죠. 우리의 초점은 이제 일요일 제주전이기 때문에 이 경기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제주전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지금 다득점에서 수원FC보다 좀 많이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점으로 눌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울산이 여기서 만약에 비기고 수원FC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이제 11호 울산이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도 무조건 제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울산은 이제 부천과 성남의 경기에서 뭐 비기는 부천 혹은 이기는 성남을 상대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게, 신재원 선수는 울산을 더 원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재원 선수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울산은 아버지가 감독으로서 맡았던 팀이었고, 수원FC는 또 나의 친정팀이기도 하다. 둘 다 뭐 상대하는 건 둘 다 껄끄러운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했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뭐 또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제주를 이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제주야말로 무조건 좀 이겨야 하는 필사의 각오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대구보다 승점이 석점이 앞서 있긴 합니다만, 상대인 울산이 워낙에 좀 지금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승점 무조건 한 점이라도 따야 이제 직접 강등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제주는 이제 비기기 전략이 충분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비기면은 대구가 이겨도 승점 1점처럼 앞서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비기려고 덤비는 팀은 필연적으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으로 나오면 굉장히 그게 좀 항상 위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멘탈적으로 이 최종전에서 가장 부담이 덜한 팀이 대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구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이루면 되잖아요.
이겨도 뭔가 달성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기는 거에만 일단 초점을 맞추고 경기 마치고 나서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다른 팀들은 아마 시시각각 계속 다른 팀들의 결과를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하프타임에도 그렇고 뭐 전반 후반 경기 중에도 아마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다른 데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될 거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멘탈적으로 조금 그런 부담감, 압박감에서 자유로운 대구가 마지막에 극적인 뒤집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안양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또 공교롭게 방금 전에 그 다른 자리에서 유병훈 감독 잠깐 만나고 왔었는데 별다른 얘기는 못 하고 왔는데요. 안양과 대구가 이제 38라운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 잔류를 좀 확정을 지어놓은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에서는 좀 기회를 그동안 많이 못 받았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감독들이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요. 어떤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많이들 하는 얘기가 경기를 못 뛴 선수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고 싶다. 그래서 안양도 지금 경기를 못 뛴 선수들, 골키퍼를 비롯한 몇몇 선수들이 있는데 좀 유병훈 감독이 그 선수들을 배려하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원체 지금 안양은 외국인 선수들 중심으로 한 전력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대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를 너무 가볍게 보고 나왔다가는 역으로 당할 수도 있고 이미 올 시즌 대팍에서 안양은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홈에서도 대구를 아주 쉽게 요리를 했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안양이 홈에서 대구를 4대0으로 이겼던 경기도 제가 직관을 갔었기 때문에 또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만큼 좀 안양이 올 시즌 내내 대구에게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로테이션에 폭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작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선수 중에 하나가 골키퍼 이윤호 선수거든요. 네. 이윤호 선수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김다솔 선수가 이제 개근을 했었기 때문에 못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최종전에는 그래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못 나오다 보니까 선수 본인은 좀 많이 아쉬워했던 것 같은데 유병 감독이 그 부분을 언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올 시즌의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윤호 선수가 과연 나올 것인가? 이윤호 선수도 대구에서 뛰지 않았었나요? 대구에서 데뷔를 했을걸요 아마. 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대팍에서 또 그런 기회를 얻는다고 하면 되게 감격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유병 감독이 그런 배려를 엄청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충분히 또 이겨야 된다는 목적. 유병 감독이 분명히 2경기를 남겨놓고 잔류를 확정지었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스왕이라고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마지막까지는 좀 쫓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스키 1님도 안양이 베스트로 나와야 된다. 베스트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뭐 안양 팬분들도 그렇고 뭐 다른 팬분들도 그렇고 어쨌거나 뭐 힘을 일부러 뺀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최선을 이제 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뭐 기회를 더 주자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안양도 분명히 좀 최선을 다하면서 대구와의 멋진 승부를 좀 다들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쩐대는 쩐대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이윤호 선수, 김동진 선수가 대구 출신이다. 그렇죠. 김동진 선수도 대구 출신이죠. 자, 이렇게 이제 대구와 안양의 경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원 FC 역시나 아직은 10위이긴 합니다만 광주와의 경기 홈에서 또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이 상황만 잘 만든다고 하면은 수원 FC는 굳이 승강 플레이오프로 갈 필요 없이 그냥 9위로 잔류할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김원준 감독도 이 경기 어쨌든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쓸 수 있는 가용 자원도 최대한 가동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뭐 로테이션을 돌린다면 가장 그 로테이션에 당위성이 있는 팀이 광주잖아요. 이제 코리아컵이 눈앞에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는 주전 선수들이 뭐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부상을 피해야 되는데 근데 또 이게 애매한 게 일요일 경기를 하고 토요일에 코리아컵까지의 텀이 닷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전들을 또 너무 안 쓰면은 그 사이에 선수들의 어떤 경기 감각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중에 굳이 또 연습 경기를 잡아야 되나? 이것도 애매하긴 해요. 저는 생각은 이정현 감독이 일단 선발 라인업은 정상적으로 내보내고 좀 선수들을 평소보다는 이른 타이밍에 빠르게 교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 혼자만의 추측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코리아컵에 좀 신경이 팔려 있는 광주라면은 수원 FC도 분명히 또 특히 홈이기 때문에 많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데르손 선수 이적하고 나서 수원 FC가 선수 보강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올라오는 분위기였다가 그런 색깔들이
약간씩 좀 한 끝이 못 미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가장 결과를 컸던 게 내기에는. 이제 윌리안 선수의 스포츠 헤르니아 부상이 예. 좀 약간의 그 변곡점이 되기도 했었었고. 근데 이 팀은 사박 선수가 워낙 안정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무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사박 선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득점한 경쟁을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골을 뭐 한두 골 정도 더 넣으면서 내가 K리그 1의 왕이다라는 것을 좀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호재 전진우 선수를 비롯한 그 2위권들이 두 골 차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포항 같은 경우에 이호재 선수를 득점왕으로 등극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강원전에도 이호재 선수를 비중 있게 출전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라서 사박 선수도 방심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호재 선수는 또 주중에 열렸던 ACL2에서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의식을 할 것 같고, 뭐 전진우 선수도 마지막에 좀 어떤 극적인 뒤집기를 위해 가지고 서울전 때는 최대한 많은 출전 시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진우 선수가 이제 그 전북이 우승이 확정된 이후에는 선수들이 좀 노골적으로 프리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전진우한테 밀어주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대전전에서 전진우 선수가 교체돼 나가고 나서 페널티킥이 선언될 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 전진우 선수가 좀 그런 기회들을 많이 받기를 전북의 팬분들은 좀 바라실 것 같은데요. 전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파이널 A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파이널 B가 워낙에 도파민 넘치는 매치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파이널 A에 대한 언급이 좀 적긴 합니다만 네. 역시나 같은 날에 파이널 A도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볼 경기는 대전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대전과 김천이 이제 2위를 놓고 다툼을 벌이게 됐어요. 네, 뭐 우승팀 전북과의 격차는 크기 때문에 사실 준우승이 뭐 평소보다는 관심이 덜한 건 사실이긴 한데 각자 이유는 있어요. 대전, 김천 모두 2위를 차지하면은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표 의식,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도 2위를 통해서 ACL 엘리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멋지게 아시아 무대로 가고 싶다라는 소망도 있을 것이고, 김천은 정종용 감독이 지난주 FC 서울 상대로 아주 깜짝 놀랄 승리 거두면서 왜 정종용 감독이 감독상 후보에 없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물음표를 달게 만들었는데, 아마 뭐 이번 경기에서도 맞대결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창단 이후에 가장 큰 성과 같은 것들을 좀 거두고 싶어 하긴 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뭐 부상 선수라든지 이런 조금 전력의 누수 같은 것들은 보이긴 하거든요. 시즌 전에. 네, A 대표팀에 갔었던 이명재 선수라든가 일부 선수들이 지금 조금 부상이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주민규도 어깨가 안 좋고. 네, 주민규 선수도 그렇고, 뭐 어쨌든 그래도 대전은 뭐 최선을 다해서 네. 준비하지 않을까. 한맨이 또 아마 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우, 그렇죠. 예. 네. 사실 아까 그 슈퍼챗이 좀 기억이 나는 게 원희 굿라이프님이 대전 하나 시티즌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긁어가지고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는 하면 안 없는 되고요. 이야기는 안 되고, 예, 있는 이야기 중에서 뭐 좀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이제 개인 썰 방송 저희 서로정 멤버십에서 푼 거는, 일단 구택 선수하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최전방 스트라이커 외국인 선수 자리 비어 있는데 그 자리는 이미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디오고 올리베이라는 194cm의 장신 스트라이커. 어우, 크네요. 네. 헤더 능력하고 이제 슈팅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이 선수가 지금 이미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메디컬 테스트하고 절차는 다 밟았고요. 그래서 이 선수 이제 동계 때부터 들어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이제 디오고 올리베이라, 주민규, 유강현이라는 K리그 1 기준으로 다들 높고 최고의 세다. 스트라이커들 예. 3명을 갖고 황선홍 감독은 이제 시즌을 돌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전은 일단 이정류를 쓰는 영입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지만은 좀 알짜 FA들을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저한테 떠오르는 이미지는 좀 선수 영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쿼드가 두텁고 일부 포지션에서는 약간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한 포지션도 있거든요. 예, 교통 정리를 할 겁니다. 예. 황선홍 감독이 숫자보다는 우리는 이제 다음 시즌 퀄리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는 만큼 그 이상의 떠나는 선수들이 있을 거고요. 그거는 뭐 대전 팬들이 섭섭하시겠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다만 이제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왼쪽 풀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서영재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이명재, 박규현, 여승원, 서영재 4명이거든요. 상황에다가 김진야까지. 예, 거기까지. 예.
뭐 이런 쪽은 좀 정리가 빨리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네,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정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2명 정도의 선수는 뭐 떠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뭐 임대 방식일지 완전 이적일지 모르는데 뭐 진행할 건데 자세한 거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네. 대전은 시즌 일정이 끝나니까 제가 왜 이거를 다 해서 명확하게 지금 다 얘기를 못 드리냐면은 FA 선수 계약 규정이 완화되긴 했어요. 예전에는 12월 31일 이후, 그러니까 1월 1일자부터 계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 이제 바뀐 보스만 룰 계약에 의하면은 해당 소속팀의 시즌 일정이 끝나고 나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 영입하려는 선수도 그렇고 이제 떠나는 선수도 그렇고 이번 주 11월 30일 이후 그때부터 진행이 이제 되고 많이 공개적으로 언급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정도고 뭐 은퇴 선수도 있습니다. 은퇴 예정인 선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소식도 제가 다음 주 정도에는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전과 김천의 이야기 한번 해봤었고 서울과 강원 역시나 5위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되는 나머지 경기를 또 마지막 라운드에 그렇죠. 치르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5위 팀이 ACL2 진출권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경쟁이 치열해지고 강원은 불패의 요새인 강릉 종합운동장 홈에서 이제 포항은 또 4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태하 감독은 어제 열렸었던 빠툼과의 ACL2 5차전에 좀 집중을 했고 네. 마지막 경기는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하려는 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호재 선수라든가 이런 좀 목적 의식이 있는 선수들은 투입을 하되 박태하 감독도 똑같아요. 아까 유병훈 감독처럼 올해 경기를 못 뛴 선수가 지금 2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선수들한테 좀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서울은 전북과 경기를 치르고 강원은 포항과 경기를 치르는데 역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코리아컵도 있지만 리그의 대미를 장식할 최철순 선수의 은퇴식이 열리는 게 또 38라운드 최종전입니다. 네, 등번호 25번의 최철순 선수가 2025년에 드디어 이제 현역 선수 생활을 마감을 하게 됐고 무려 10개의 K리그 우승 반지, K리그 1 우승 반지. 이 선수는 네. K리그에서 차지할 수 있는 우승은 거의 다 했어요. 다 했죠. K리그 1 10회, K리그 2도 상주 상무 시절에 했고 코리아컵, FA컵, FA컵 했고 2번인가 했죠. 올해 하면 또 3번 하고 네. 나갑니다. AF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2번 했죠. 못한 거라고는 ACL2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아, 그렇죠. 올해 끝났죠. 네. 올해 끝났습니다. 예. 그 구단에서 이번에 이제 최철수 선수의 은퇴 하보를 공개를 하면서 손가락 10개가 빈 곳이 없잖아요. 빈 발가락까지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개가 다 예. 꽂혀 있어요. 우승 반지가. 예. 그 정도로 최철순 선수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최철순 선수 인터뷰를 하면은 저는 제목은 이미 정했습니다. 슈퍼노바를 이긴 슈퍼노멀. 최철순 선수는 항상 자기 포지션에서 늘 엄청난 경쟁자들하고 상대를 했거든요. 신광훈, 이용, 지금 뭐 김태환, 좌우를 오가는 선수니까 이 전북이 영입했었던 훌륭한 측면 풀백들은 항상 최철순 선수의 경쟁자였는데 다 국가대표급들이었어요. 이런 선수들을 결국은 마지막에 이긴 거는 다 위대한 보통 선수,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아주 슈퍼노멀 최철순이 아니었나. 저는 참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철순 선수가 이제 마지막 경기를 또 치르고 그에 대한 또 동기부여를 그대로 이어서 코리아컵까지 또 전북 현대가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입장에서는 전북 선수들이 과연 이 최철수 선수의 은퇴식에 어떤 또 목적 의식과 동기부여를 갖고 나올 것인가. 김기동 감독 속으로 그러겠죠. 너희 엿새뒤 경기를 생각해. 코리아컵 중요하잖아. 우리 이 경기 좀 이기고 가자. 뭐 이런 바람도 좀 있을 것 같고. FA 서울 또 입장에서는 FA 서울은 이제 링가드 선수와의 이제 작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이제 링가드 선수가 서울에 1년 더 남을 것인지 이제 팀을 떠나게 될 것인지. 그 ACL 엘리트 상하이 하이강 원정에서
여러 가지 링가드 선수 힌트를 남겼죠. 네, 뭐 득점하고 셀레브레이션도 나서의 그랬고. 셀레브레이션이라든가 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자신의 그 ACL 엘리트 원정 경기 유니폼에 동료들의 사인을 다 받은 거를 이제 올렸고. 그게 가장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링가드 선수는 떠납니다. 네. 뭐 거듭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여름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떠납니다. 옵션 자체는 이제 구단이 발동할 수 있는 그 조항이 더 강한 옵션인데 구단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했고 뭐 최근에 이제 야잔 선수 얘기도 해드렸지만 좀 구단은 이제 야잔 선수를 확실히 잡는데 그쪽에 집중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그쪽에다가 했다. 네. 네. 자, 이렇게 링가드도 리그에서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ACL 홈 경기, 멜버른 시티와의 경기가 또 한 경기가 더 남아있긴 합니다만, 뭐 일단 K리그에서는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전북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최철수 선수 벽화가 이동국 선수에 이어서 전주성에 또 새겨졌다고 하네요. 네, 뭐 이동국 선수한테 맞설 수 있는 혹은 이동국 선수보다도 뛰어넘었다. 뭐 그거는 이제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그에 버금가는 레전드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동상은 사실 이제 관리라든가 또 그 경기장 시설이 구단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벽화는 또 협조를 얻으면은 조금은 더 행정적으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에는 뭐 레전드들의 어떤 기념을 하는 부분을 동상보다는 벽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리그의 마지막 그리고 선수 생활의 마지막 이런 것들도 다 준비가 되고 있는 이번 시즌의 최종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